도쿄로 이사한 뒤 친구인 오자키 아키라가 유마의 새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전화로 말한 적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또 다른 어떤 나라에 파는 그런 중개업 같은데? 삼촌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유마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새아버지의 권유로 옥상에 올라갔다가 늘 그렇듯 일방적인 설교를 들었다. 처음엔 잠자코 들었지만 울분이 많이 쌓였는지 그만 친아버지 얘기를 했다. 유마는 친아버지가 토세타이마라는 작가로서 얼마나 창조적인 일을 했는가에 대해 조근조근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새아버지의 직업과는 달리 친아버지는 예술을 하고 있었다고 나름 호소했다. 새아버지를 비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런 감정까지는 숨기지 못했던 것이다. 의외였던 건 새아버지가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마도 순수 문학 작가인 토세 타이마를 새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순수 문학이 나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소설 집필이 상당히 창조적인 일이라는 건 알지. 새아버지의 이 말에 유마는 기뻐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창의성은 필요해. 이쪽 상품을 저쪽에 판매하는 것도 창의적 연구가 필요하단다. 알겠니? 창의적이지 않은 일이란 거의 없어. 유마는 일단 수긍하면서도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부터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작가나 소설은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작품은 아버지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지. 그 일로 제대로 잘 먹고 잘 산다면 말이다. 순간 유마는 얼어붙었다. 소설을 써서 아내와 아이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창조적인 일이라 해도 그것은 직업이 아닌 것이다. 아니에요. 하고 유마는 외치고 싶었다. 순수 문학이란, 소설이란, 창작이란 좀 다른 거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겐 그런 표현을 할 어이가 부족했다. 부정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답답함에 그는 안달이 났다. 그런 유마에게 새아버지는 연타를 날리듯이 순수 문학작가로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필명으로는 아버지도 확실히 인정받지 않았을까? 유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순수 문학 작가인 토세 타이마였을 뿐만 아니라 관능소설 작가인 세토 바츠이라는 것도 새아버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가 알려줬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했다기보다 분명 새아버지가 알아낸 것이다. 나중에 유마 자신과 이런 대화를 할 것을 대비해서. 너 같은 건 죽어버려. 순간적으로 새아버지의 죽음을 그는 바랐다. 일시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사람 대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도 바랐다. 결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아버지의 죽음과 친아버지의 소생을 하늘에 총총히 펼쳐진 별에게 빌고 싶었다. 그 이후 유마는 늘 하던 대로 새아버지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들었다. 그때 새아버지의 득이 만면했던 얼굴을 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어차피 별장 옥상에 올라간다 해도 오늘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유마는 올라가는 걸 포기했다. 결국
같이 살고 있는 수수께끼에 그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어젯밤의 공포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건물 한 동을 둘러본 덕분일 것이다. 이 탐색을 해낸 게 그에게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틀림없다. 콤으로 저택 내 점검을 마쳤을 때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다. 사토미에게 꽤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토모노리 말이야, 일이 좀 길어질 것 같대. 어쩌면 일주일 정도 더 걸려서 당장은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네. 아, 그래요? 유마는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큰일 났구나 하고 불안해졌다. 참, 먹을 거라면 괜찮아. 잔뜩 사두었으니까. 그의 반응을 보고 사토미가 미소 지었다. 하기야 과일을 제외하고는 아침 식사용 빵과 햄, 달걀, 그리고 어젯밤의 저녁 식사나 지금 눈앞의 점심 식사 모두가 냉동식품인 것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식사에 관해서는 유마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삼촌차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됐다. 그것이 사토미에게도 전해졌는지. 하긴 생활용품이나 다른 것들도 곧 차 타고 사러 가야 할 날이 오겠지만 삼촌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좀 투덜거렸더니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라며 화냈어. 삼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외딴 별장에 차도 없는 상태로 남겨진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큰 문제였던 것은 분명하다. 정 급하면 제1사원 별장의 관리인에게 부탁해서 읍내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라며 사토미는 양해를 구하면서도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 좀 불편해. 그러고 보니 그녀는 어젯밤 그 관리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나부터 할 얘긴 아닌 듯 싶었다. 별장 주변에서 놀아도 되나요? 유마가 묻자 사토미는 난처한 표정으로 숲속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 근데 토모노리가 널 맡은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가능하면 집안에서 놀기를 바라는 것 같던데. 과거의 행방불명 사건이 분명히 삼촌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삼촌이 걱정하는 건 알지만 집안도 이미 다 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이라도 잔뜩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아, 맞다. 미안해. 벼랑간 사토미가 괴상한 소리를 질렀다. 유마가 지루해할까봐 토모노리가 슈자크 읍내에서 빌려둔 책 몇 권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그녀는 식당에서 나갔다. 역시 삼촌. 유마는 기뻤다. 이럴 때는 진짜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사람인데 사업은 왜 항상 잘 안 되는 건지 그는 그것이 정말 신기했다. 사토미는 얼른 돌아와 서점의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두근거리며 책을 꺼낸 유마는 자신도 모르게 와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유마의 모습을 보고 사토미는 안심한 듯 했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가능하면 다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새 책을 들고 들뜬 기분으로 유마는 대답했다. 어디서 읽을까? 응접실이 나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모처럼 별장에 있으니 정면에 있는 서쪽동 베란다에서 읽기로 했다.
거기에 등나무 긴 의자가 있었던 것도 장소 선택의 결정적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한 권씩 책을 들여다보며 어떤 것부터 읽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주받은 항해를 택했다. 유마 자신은 몰랐지만 실은 지금의 그가 처한 상황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그린 소설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3시쯤 사토미가 간식을 먹으라고 말했다. 그때까지 유마는 독서에 푹 빠져 있었다. 간식을 먹으면서 그녀와의 대화는 건성으로 말하며 빨리 그 다음을 읽고 싶어 애가 탔다. 소설 생각만 했다. 그 때문에 유마는 코무로 저택 앞을 지나가는 찻소리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고 책을 읽었다. 삼촌차라면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우선 그렇게 빨리 돌아올 리가 없다는 생각에 그런 것 같다. 다만 그 차가 일단 이 별장 대문 앞에 멈춘 느낌이 드는 것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몇십 분 정도 후에 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다시 별장 앞에 멈췄을 때 유마도 역시 고개를 들었다. 코무로 저택 대지와 별장 앞을 지나는 오솔길 경계에는 성인 가슴 높이의 나무 울타리가 있다. 거기서 한 남자가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로 작업복 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별장에 온 사람은 아닌 듯하다. 동네 주민인가 싶었지만 오로지 유마만을 빤히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기분이 나빠진 그가 그만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그 남자는 나무 울타리에서 오른손을 내밀며 들더니 내 손가락을 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이 섬뜩한 남자는 이쪽으로 와보라는 듯이 유마를 유혹하고 있었다. 물론 유마는 이 의문의 남자의 유혹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등나무 의자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남자의 손짓은 더욱 심해졌다.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움직여서 광적으로 보였고 유마는 그게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동시에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했다.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른다. 유마는 갑자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하다. 결국 그는 갈팡질팡하는 상태로 꼼짝 못하고 말았다. 일단 유마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남자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다. 오른손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봐도 그가 안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 온다. 그때 남자는 다시 오른손을 들더니 이번에는 손짓과 함께 끄덕끄덕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부드럽게, 무언가를 호소하려는 것처럼 손을 흔들고 꾸벅꾸벅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그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유마는 그가 부르는 대로 이끌려 마당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반대로 발이 앞으로 나아간다. 무슨 일이 나면 사토미 씨를 부르면 돼. 그렇게 생각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큰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못할 것 같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것은 왜일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무의식이 들어보라고 자꾸 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찝찝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남자 앞에 서 있었다.